뇌생남이 들려주는 생활 속 과학 이야기, 뇌에 꽂히는 과학. 내가 섹시한 남자입니다. 지스트 김재관 교수님과 재밌는 과학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스마트해짐을 느낀다. 정말 똑똑해지고 있다. 예, 반응이 그렇습니다. 뭐 다 우리 교수님 덕분이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쉽게 이렇게 풀어서 주시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 우리가 이 김재관 교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이미 알고 있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네, 검증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검증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우리 김재관 교수님이 야구장에서 그 애국가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니면 어쩌다가 애국가를 부르셨을까? 어쩌다가 지스트가 그 20주년 네. 일 때, 네. 그때 저희가 이제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세상에. 지스트 네임데이를 했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야구 경기하기 전에 네. 애국가를 제가 이제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받았고, 그게 30주년일 때 23년도에 네. 저희가 한 번 더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불렀어요. 애국가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야, 어찌됐든 조만간 빨리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세상에 그 넓은 야구장에서 애국가를 부르신 분, 사실 애국가는 아무나 그 자리에 못 세우거든요. 그렇죠. 가사 외우느라 예, 힘들었습니다. 그럼요. 검증된 분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못 들었지만 이미 검증은 됐다는 거. 자, 근데 그나저나 지난주에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배터리가 이런 원리로 저장을 해서 또 거기 안에서 재생을 하는 그 과정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주변에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안에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배터리가 네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한여름에 보면 뭐 스마트폰 자동차 안에다 넣어두지 마세요 하면서 이게 폭발의 우려를 되게 사람들이 주의를 좀 바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 안 그래도 예고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배터리 폭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일단 배터리는 정말 위험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네. 이렇게 잘 저장하고 있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있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위험할 수는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지금 이제 수진 씨랑 저랑 같이 있는 스튜디오가 공간이 있는데 여기 둘만 있을 때는 너무 쾌적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여기에 막 100명이 들어온다, 예. 빡빡하게 서 있다, 그러면은 엄청 답답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게 이 작은 병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탱탱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탱탱볼은 이렇게 꾸겨 막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막 꽉 집어넣으면 뚜껑 열면 팍 튀어나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압축된 에너지가 그 안에 싹 눌러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눌러 있는데 이게 왜 폭발을 하는 건지. 네, 그 핵심이 딱 하나예요. 사실 열입니다, 열. 열.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터리라고 하는 게 그 배터리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면서 전기 만들 때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열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계속 뜨거워진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예. 열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배터리 폭발의 본질은 열 폭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폭주요? 네네. 좀 잘못 들어보셨죠? 열 폭주. 열이 폭주하는 거죠, 폭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열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배터리 안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빨라져요. 그러면은 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학 반응이 또 더 빨라지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열이 더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누르다가 안 되면 이제 폭발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걸 약간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냄비에 물을 넣고 이렇게 약한 불로 끓이면 뽀글뽀글 끓으면서 이게 잘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불을 엄청 세게 해버리면 이게 물이 막 넘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터리도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제어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터리 안에 있는 그 전해질 액체가 분해가 돼요.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있으면서 이 리튬 이온이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체인데요. 그게 분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때 이제 가스가 발생하면서 이 배터리가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양극하고 음극을 잘 막아주고 있는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양극하고 음극이 서로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쇼트 왔다. 전기가 자연스럽게 이게 그 흘러야 되는데 이게 음극과 그 양극이 갑자기 팍 붙으면서 생기는 폭발이라는 얘기신 걸로 들리네요. 그렇죠. 전기가 원래는 이제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전선이나 그런 걸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양극과 음극이 붙어버리면서 네네. 그 사이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배터리 폭발의 원인을 좀 분류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 폭발의 원인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과충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충전하면 결국 내부 반응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어떤 병 안에다가 우리가 탱탱볼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그냥 천천히 넣었을 때 최대 100개를 넣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막 꾸겨 넣어서 한 150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뚜껑을 열었을 때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과충전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있는데 누가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망치로 그냥 막 때려버린다거나 예.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구조가 분리막이 손상이 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과 음극이 서로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온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굉장히 덥잖아요. 많이 덥죠. 여름에 차 안에 이렇게 물을 닫아놓고 있으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혹시? 한 40도 넘게는 올라가겠죠. 40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대시보드라고 해서 그 앞유리 창 바로 앞에 있는 그 부위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거의 9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상당히 뜨겁네요. 엄청 뜨겁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배터리를 혹은 핸드폰을 거기 이제 대시보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두게 되면 열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터리는 더위도 싫어하고 과식하는 것도 싫어하고 충격도 싫어하고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다 싫어하더라고요. 예민하네요. 예민한 애들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만드는 배터리는 대부분이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특히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표준 환원전이라고 하는 약간은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리튬이 이제 전압을 이제 높게 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에너지가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 동시에 리튬이라는 물질 자체가 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위험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다행히도 이 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안전장치를 또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게 있어야죠, 정말. 그렇죠. 안전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 배터리 보면 보호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 회로를 통해서 이 과충전을 이렇게 방지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또 과열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해서 또 막아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배터리 만들 때 그 안에 분리막이라는 걸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리막이 이제 양극하고 음극이 서로 이렇게 붙는 거를 차단을 해주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분리막 표면에 있는 구멍이 있어요. 네네.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리튬 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세 가지 안전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행이네요. 이 배터리 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안전 장치가 있다는 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실 때 이제 너무 뜨겁게 하지 않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충격을 주지 않기,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대로 인증을 받은 그런 충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뜨겁게 하지 않아야 되고 충격을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싸다고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제대로 인증받은 그렇죠. KS 인증받은 그런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안전해질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안전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훨씬 더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 배터리도 기술적으로 진보하면서 좀 더 안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배터리들인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또 사실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전고체라는 거는 전해질이 네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이제 보통은 액체 상태예요. 물론 이제 물처럼 굉장히 잘 흘러내리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점도가 있는 끈적끈적한 그런 이제 액체 상태인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열이 올랐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액체 대신에 고체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 물질이 이제 지금은 이제 흑연에 대해서 이제 흑연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그 흑연의 구멍 사이사이에 리튬 이온이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또 더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흑연이 아니라 아예 리튬 금속 자체로 네네.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이제 기술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많이 상용화되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안전하고 용량이 큰 그런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발달할 그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전고체 배터리 얘기까지 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게 이 열이 잘 제어가 돼야 되고요. 열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긴 합니다만 또 그만큼 또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다. 이 점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이제 김재관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 다음 주 예고편은 없으니까 교수님. 다음 주 예고편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네네. 사실 여름철에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좀 핫하던데 그 얘기까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지스트 김재관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